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3월 들어서 장이 좀 안 좋았는데 지속적으로 시장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월 28일 날 금요일 날 시장이 한번 흔들린 이후로부터 주초, 즉 주초의 강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 또 시장이 약해져요. 목요일, 금요일 가면 또 이상하게 시장에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자꾸 흐르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굉장한 피로감을 쌓이게 되고 또 시장 전반적으로 큰 상승의 모멘텀이 많이 소멸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되게 쉽지 않은 장세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도 이런 암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모멘텀이기도 하거든요. 모멘텀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메이저 쪽, 즉 시장 메이저가 강하게 끌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수급이 부재를 해버린다면 또 가지 못하는 네, 형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때 아닌 뭐 신규주들의 급등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 버렸고 예전과 다르게 미세먼지 관련주가 시장의 중심에 서서 시장이 무너졌을 때 지금 초강세, 즉 가장 강한 대장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트렌드가 굉장히 어, 빨리 변하고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하락의 기준, 즉 저항의 기준이 한 단계 더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역이용해서 더 밑으로 뺐다가 반등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장세도 그래요. 어제도 그랬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 원웨이로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서 개인이 기관 외인의 매도량을 이길 수 있다?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특히 장중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 예전에 10월 달부터 라이브를 하면서 항상 하락장 때 제가 자주 외치던 게 있어요. 매매 시간입니다. 매매 시간. 이 매매 시간이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오후 2시 이후에 슬슬 주식을 사는 거죠. 왜냐? 장 끝날 때까지 뭐 2시 반부터 3시 반이라면 1시간 동안 주가의 변동폭은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이 오후장에 사서 오전에 예를 들면 이게 강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더 보면 되는데 이 올라가다가 시장이 꺾여서 내려오면 여기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가면 홀딩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장 중에 뭐 10시나 9시에 이게 조금 꺾였다고, 즉 조금 꺾였다고 하락 좀 싸다 생각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끝나는 장이니까, 즉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지수 자체가. 그래서 장중에 매매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이 영상에서 종목을 보면서 일일이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될지, 얼마의 손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나열드리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라면 정말 이 종목이 좋다 생각을 했을 때 중장기로 끌고 간다면 안 봐야 돼요. 가격을 안 봐야 되고, 이제 뭐 예기치 못할 악재가 나왔을 때는 또 그에 맞는 대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저도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제 개인의 관심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만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황 네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카페에 오전에 글을 올려드렸죠. 시장이 이상하다. 즉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의 이 하락 캔들 모양이 좋지가 않았어요. 캔들 모양이 좋지가 않고 지금 이평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어제 이평 자체가 도찌였죠. 도찌여서 이 위로 강력한 양봉을 이렇게 뽑아줘야 된다. 뽑지 못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뽑지 못했어요.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선 반영으로 해서 내일 이거를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내일 갭으로 떠서 시장이 올라가야 됩니다. 약간의 뭐 0.3%라든지 이렇게 갭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와야죠. 수급 특히 프로그램 수급이 오전부터 강하게 들어와야 이 지수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와요. 그렇지 않다면 지수 자체가 힘이 여전히 없을 거고요. 그렇게 힘이 없다면 제약 바이오가 특히 힘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모를 리스크 때문에 저 또한 추가 매수라는 거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식이 빠졌다고 해서 자꾸 사면은 계획 없는 매매가 돼버려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든지 손실이 적으면 반등했을 때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해놓고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면 뉴욕 증시 자체가 어제 뭐 상승하다가 막판에 파월 의장 연설 후 그리고 트럼프의 중국 관세에 대한 유지 발언으로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하고 끝났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파월의 이런 연설 자체 즉 관세 이 동결이죠. 금리 동결하고 그다음에 보유자산 축소를 9월 말 종료로 앞당긴 거예요. 원래 12월 연말 종료였는데 그리고 금리 동결은 점도표상에서 올해 2회였던 거를 1회로 바꾼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예 동결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 이상으로 비둘기적 즉 생각 이상으로 좋은 내용의 이 발언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난항의 걱정으로 약간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국내 증시 특히 야간 선물에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어요. 야간 선물에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고 그런데 이제 불확실성 즉 FOMC 연설 이후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한 1000억 이상의 매도에서 이 부분은 다시 매수로 190억 매도까지 떨어졌죠. 떨어지고 금일 제가 봤을 때 작정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강하게 올린 것 같아요. 강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 어제부터 조금 뭔가가 이상합니다. 지금 선물 포지션 옵션 이제 유튜브 저희 애청자 분께서 이제 선물 옵션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빼지 않았나라는 말을 한번 해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통적으로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가면 다른 개별주들이 많이 못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썩 매매를 하기 쉬운 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어요. 장전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도 좀 늦게 봤습니다. 늦게 봐가지고 따라 붙지를 못했었죠. 근데 좀 괜찮은 내용이 왔어요. 괜찮은 내용. 즉 중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던 중국 차에 들어가지 못했던 국내 배터리가 이제 중국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돼서 국내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쭉 그동안 질질질질 흘렸죠. 그리고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눌려야 돼요. 왜냐? 이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올라가면 다 매도를 할 건데 어떻게 바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눌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쪽으로 모멘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 보면서 후 단일가 매매가 2차 전지 쪽 종료되었습니다. 섹터 방향성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초강세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가니까 특히 마이크론 감산 소식이 있으면서 또 더 반도체 주들이 갔죠. 그러면서 IT 장비 소재가 좀 강했고요. 반대로 5G 오전에 좀 강하다가 오이솔루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밀렸네요. 일단 내일은 좀 반등을 할 걸로 저는 5G 쪽은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TD는 정해졌잖아요. 4월 5일. 그 다음에 정책적인 기대감. 그 다음에 각 종목마다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딱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을 좀 가깝게 봐야 돼요. 특히 완전히 원웨이 장세일 때는 특히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걸 좌지우지하니까 오전장 이미 아침에 9시 반 이후에 코스닥의 프로그램이 강하게 하방을 그리고 있다면 일단은 프로그램 즉 시총 상위는 보지 않아야 돼요. 일단은 이 하락을 해도 안 봐야 됩니다. 이 자체가 보면은 오전에 프로그램이 올라올 때 잠깐 지수 반짝 반등하고요. 그 다음부터 쭉 흘렀죠. 쭉 흐르고 이런 모양 프로그램하고 같이 가는 모양이 있어요. 근데 수급이 정체다. 그럼 단순히 프로그램만 장난쳤다라는 말이 되고 일단은 이런 오후에 나왔던 이 프로그램은 외인이나 기관도 종가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온 것 같고 금일 매도량이 코스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200억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거의 1300억대 매도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의 매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관이 지금 공격적으로 이미 매도를 한 수량이 지금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기관 쪽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지금 5거래일 동안 벌써 얼마죠? 3천억, 4천억, 거의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연속되면 위험하죠. 빨리 수급이 바뀌는 모습이 나야지. 이게 연속적으로 특히 기관이 제약바이오를 무지하게 팔고 있어요. 기관에서 제약바이오를 무지하게 팔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호재를 앞두고 이렇게 너무 강하게 빼니까 손을 좀 많이 쓰지도 못하면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니까요.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닥 제약바이오 강하게 뺐네요. 나머지 뭐 사는 거는 IT 반도체 외에는 전부 다 지금 하락을 시켰으니까 거의 전 종목 빠졌을 거예요. 전 종목 빠졌을 거고 뭐 전일 강했던 이제 통신장비 쪽 기관에서 살짝 들어온 거 외에는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오늘은 뭐 나스닥이나 그런 쪽 빼고 상해만 좀 볼게요. 상해 지수는 국내 뭐 저희는 코스피가 강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비슷하게 갔다. 단순하게 지금 코스닥만 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전에 시황 올려드렸을 때 이게 상승수가 356개, 하락이 500 몇 개뿐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락이 600개입니다.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거의 3배 차가 나요. 코스피가. 코스닥은 하락 800개고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시장이 지금 안 좋다. 많이.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안 좋고 어제 멘트에서 어제 팔았던 사람이 잘하신 거다라는 말도 한번 드렸어요. 영상에서. 그리고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는 지금 꾸역꾸역 올리는데 이거 어떻게 돌파를 시킬지 이거는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어떻게 들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어제 이런 아래 꼬리 캔들 나왔잖아요. 이게 위로 해서 올려줬어야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아래로 뺐네요. 여기 휩소가 될지 안 될지는 내일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좋지 않아요. 모양상 좋지가 않아요. 왜냐 이제 내일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겠죠. 저가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5일 2평이라든지 이런 20일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해서 자꾸 이거를 막고 저항이 돼버리면 밀리니까 그렇다가 수급으로 한 방에 넘어야 또 올라가면 기다리다가 좀 많이 지치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필요한 위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계속 말씀드렸고 얘가 흔들리면 코스닥 제약 바이오가 흔들리니까 어 이제 매수를 자제하는 것밖에 없죠.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다면. 자, 그럼 네, 종목 보면서 들어갈게요. 신라젠 먼저 보죠. 일단 뭐 지수 관련주니까 오늘 얘가 힘이 있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있었을 리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대신 그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지수가 밀리는 것보다는 많이 안 빠진 것 같고 공매도는 지금 나왔나? 오늘 공매도는 오랜만에 수량이 10분의 1로 줄었네요. 거래량이 좀 줄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제 좀 더 봐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쌍바닥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쌍바닥 만들어 주면 좋겠고 지금 아까 지수적으로 봤을 때 열려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열려 있을 거라고 봐요. 730까지는 밀었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안에서 박스만 그려줘도 다행이다 라고 하고 박스 그려주면 다시 제약바이오 올라갈 수 있죠. 신라제는 여기서 쌍바닥을 해야 되고 공매도가 관건이에요. 신라제는 공매도가.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이게 여기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오고 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주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고 가면 여기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해볼 거예요. 아직은 추가 매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수급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좀 모르겠어요. 수급이 좀 돌아줬으면 좋겠는데 수급이 조금 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늘도 기사는 좋은 거 나왔죠. 임상 일상 진행한다. 스몰셀. 그리고 지난번에 회사가 무상증자 하면서 계획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일환인 것 같고 또 일본의 임상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 내 임상을 신청하리라고 보인다. 이 자체가 네 모멘텀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시청을 하게 보인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번에 하락할 때 추가 매수했다면 이제 제가 오늘 보니까 손실률이 이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자, 매수 단가가 이때 샀으니까 저는 이 정도 샀을 거예요. 이 정도 샀으니까 84,000원이니까 한 5% 내는데 내려와서 한 번 더 사면은 충분히 수익권이에요. 여기 올라와서 이때 사서
수익 구간인 거는 물량을 덜어내고 다시 재매집을 하는 게 비중 조절이거든요. 그게 훨씬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루메드 보죠. 인스코비랑 같이 엮이니까 일단 강합니다. 생각보다 무지하게 강해요. 거래대금 7,750억 터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눌렸다 갈지 어쩔지 지금 강해요. 이거 관심 종목 넣어놓고 단타 매매 하는 사람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생각외로 강하고 이 모멘텀이 인스코비까지 와야 되는데 인스코비가 지금 여기서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힘이 그간에 매물이 쌓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북경협주도 섞이고 뭐 이상하게 다 섞여 있어서 좀 그러는데 일단은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모르니까 이 선을 넘어야 돼요. 이 선, 지금 그어준 선, 이 선을 넘어야 확실히 바닥을 다진다라고 할 수 있고 G3BNT 뭐 시장에서 뭐 찌라시 같은 게 참 많았는데 어 잠시만요. 없었는데 일단은 뭐 감사 보고서 나왔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문제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별 문제 없다 패스고요. 이런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봐도 사실은 감사 보고서만 아니었으면 이런 자리가 맥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봐보죠. 지수가 좋아지면 다시 한번 GTBNT 맥점을 잡아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삼진제약 이거는 와 회사 문제가 없는데 그냥 화염없이 밀어버리네요. 화염없이 이거는 이 아래로는 매수 안 합니다. 이 아래로는 매수 안 해요. 매수는 기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빠진다고 매수가 아니라 돌린다고 매수가 돼야 돼요. 하염없이 흘러버리니까 일단 아마케 갈 때까지는 좀 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 파맵심 이거는 이 캔들이 안 좋아서 이런 자리가 이제 첫 공략 자리였어요. 저는 이게 첫 제가 공략 자리였는데 오늘 같은 날 똑같은 자리였는데도 매수가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자체가 여기에서 이 저점 깨지면 흘러내리니까 이거 흘러내리는지 보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지수랑 그런 면에서 쉽지가 않으니까 공략을 하기가 힘들고요. 케어랩스 강한 흐름이네요. 근데 얘는 공략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죠. 이게 첫파동이라면 이런 식으로 첫파동이라면 이렇게 또 밀리겠죠. 그럼 밀리는 구간 있으면 그때 한번 봐보려고 하는 거고요. 4월달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정부 정책 나왔을 때 모멘텀이 갈 종목으로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다음 5G 오이솔루션부터 볼게요. 오이솔루션은 수급이 이어지면서 그나마 강했어요. 대장의 면모가 있네요. 오이가 대장인 것 같고 내일 한 번 더 올라가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제 둘 중에 결정 나겠죠. 도찌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매도예요. 이거 파란색으로 바뀌면 매도. 왜냐? 그 다음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음 뭐 에이스테크 위로 못 치고 갔네요. 위로 못 치고 가서 이것도 눌릴 가능성 높습니다. 이제 눌릴 가능성 높고 여기서 반등해주면 뭐 보는 거고요. 밑에서 잡지 않으면 끌고 가기 힘들어요. 밑에서 잡고 있는 사람은 뭐 어찌어찌 해서 끌고 가는데 위에서 잡은 사람은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이거 먹었죠. 그리고 홀딩한 사람은 매도예요. 내일 반등이면. 그다음 머큐리
조금 아쉽네요. 머큐리 아쉽고 오늘 반틈 이제 그 플러스권에서 매도하고 나머지 들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여기서 반등 주면 네 이런 구간 갈 수 있고 여기 밀리면 또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빠지면 이 자리 깨지면 얘는 안 돼요. 이 자리 깨지면 1,500원 깨지면 얘는 생명선이니까 그리고 이 자리 이제는 11,200원 깨져도 안 됩니다. 얘는 거기 깨지면 흘러내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5G는 4, 5일 날 이제 핸드폰이 나오고 뭐 몇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좀 봐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PC는 오늘 이제 50% 남은 거 전량 매도하고 종가 부근에 일단은 여기 투매 떨어졌죠. 투매 떨어졌는데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7,870원, 7,870원, 7,850원 이렇게 물량을 걸어놓고 나갔어요. 물량을 걸어놓고 나갔는데 뭐 이 부분에 다 체결이 됐더라고요.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의 3분의 1만 샀습니다. 여기서 더 늘릴 생각도 없어요. 3분의 1만 샀고 이제 수익금 담보로 이거는 하는 거니까 여기서 둘 중 하나죠. 내일 떨어져서 뭐 11선 깨든지 아니면 내일 11선이 올라와서 좀 더 빠진 다음 11선 반등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보고 들어간 거고 신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흘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용이 많으니까 겁나서 키스트 일단은 3,200원까지 갔고 여기 좀 내려오겠죠. 예. 살짝 내려와서 눌려서 올라갈지 어떻게 올라갈지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올라갈 것 같아요. 바로는 안 죽일 것 같아요. 이걸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매매했던 게 오늘 오전에 좋았죠. IT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저는 좀 빨리 들어갔어요. 시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좀 흘러내렸는데 다른 것보다 조금 약했네요. 얘도 돌파 나올 걸로 봤는데 오늘 보면은 테스, 야스 다 막판에 밀려버렸어요. IT들이 BH 얘는 그나마 좀 양호했네. AP 시스템 전부 다 이제 밀려버려서 이쪽 섹터도 힘이 빠졌구나 싶어요. 이제 이거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러게 되면 매물만 쌓이는 겁니다. 이거 매물만 잔뜩 쌓이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기 이거는 10만원 아래권이 어제가 맥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참 좋았던 자리였고 이제 다시 줄지 10만원 거 아래 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얘는 1차 접근은 10만원 아래권이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휩싸였고 뭐 95,000원 라인까지 쉽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수급 좀 바뀌었으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유의미한 수급의 변화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고 이 자리 거래량이 없어지는 이 자리 거래량이 급감을 한 이 구간이고 일단은 이게 나왔죠.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게 나왔으면 대형주는 이렇게 눌리고 있다 가요. 여기서 또 눌리고 있다가 다시 가겠죠. 그 모습 예상을 해봅니다. 삼성전기 노려볼만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위닉스 이거는 실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지속적인 트레이딩 가능해요. 아직도. 근데 바닥에서 지금 100% 왔죠.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때려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시총이 5,500억이란 말이에요. 5,500억인데 재무적으로 지금 작년 이때 90억을 했어요. 작년 그 뭐 3월 달에 90억을 했는데 이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19년도 3월이 왜냐? 그 1100%가 팔렸다잖아요. 1100%.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1100%가 팔렸으니까 여기서 매출이 엄청나게 터지면 얘는 상승의 의미가 있다라고 부여가 돼 버리니까 일단은 네, 계속 보면서 트레이딩 해야 돼요. 이거는 바닥에서 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홀딩인데 지금은 다 트레이딩으로 시장의 중심주입니다. 완전 중심주예요. 지금 시장에서 완전 대장이 위닉스고, 그다음 미코는 종배했습니다. 미코는 또 종배했고, 창 막판에 투매 떨어졌어요. 투매 이거 이 라인에서 투매가 떨어져서 종가에 그냥 보고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네 이제 종배를 좀 해봤고요. 뭐 여기는 핸드폰으로 좀 샀는데 모르죠. 또 똑같습니다. 전략은 오르면 팔 거예요. 시초에 오르면 판다. 그리고 다시 본다. 전략은 똑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남북경협주 계속 지속적으로 힘든데 이 픽텍하고 경협주를 같이 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북한에서 뭔가 좋든 싫든 뭔가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발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매수는 네,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조건 쌍바닥을 찍고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닥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은 나오면은 또 한 번에 바닥을 찾아야 되니까 쌍바닥이 찍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저가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면 시간과 돈 다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 수소차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수소차들이 오늘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시장이 완전 힘드니까 나와야 될 이슈 자체가 시장에 다 묻히더라고요. 그때그때 이런 거는 어,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유, 힘든 네,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장의 연속인데, 일단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미 증시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선반영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도 장 초에 일정 부분 반등은 해줄 것 같아요. 장 초에 일정 부분 반등을 해줄 것 같은데, 이 그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지금 계속 그래요. 전강 후약, 전강 후약,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러니까 종가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시장 해먹고 있어요. 너무 편하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네, 공격적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 전강 후약, 전강 후약.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전강, 강강, 강으로 바뀌는 순간 추세가 바뀌니까 이거를 꼭 보면서 네,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힘든 시장 네,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시장 이렇게 어렵지만 현금 비중만 어느 정도 있다면 시장 반등할 때 충분히 좋은 종목으로 또 만회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